한방병원 다녀왔잖아요. 네. 오늘 가장 주요 포인트가 되는 그런 미팅 내용이 있었을까요? 국제의료를 처음 이제 시도하시는 병원이고요. 어떻게 무엇을 진행을 할지 갈피를 잡아 다 갈 필요가 있는 병원이었죠. 오늘은 실제로 저한테 먼저 요청을 하신 건 피부 미용 진료를 좀 전략적으로 외국인 환자 쪽으로 집중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직접 치료를 받아 이 부분에 있어서의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여기가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이 진료를 또 잘 하는지 저도 직접 알아야 되니까 제 몸을 활용을 해서 직접 이제 해본 거죠. 체험을.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 이제 국내 환자로는 충분하지만 이제 해외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싶어 하시는 국제 의료 시장에 첫 발을 내딛으시는 그런 의료기관들이 요새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셨다시피 시설은 아주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환자도 많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환자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니까 타겟팅부터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 되고 어떤 타겟을 직접 진행을 할지 이런 것도 이제 그 술식에 맞게 의료기관의 특징에 맞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오늘 이제 좀 주안점을 두고 컨설팅을 해드린 거죠. 치료가 짧을수록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는 또 어떤 의미인지. 네. 왜 그러냐면 의료관광이라는 특성상 우리나라에 와서 병증인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행 목적이 대부분인 사람들이 와서 의료를 받으려고 했을 때는 정말 시간이 얼마 없어요. 놀러 다녀야 되는데 병원에만 붙잡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암 수술처럼 긴 치료 기간을 둬야 되는 특수 목적이 있는 환자들이야 정말 치료를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경증 혹은 정말로 관광 목적으로 들어와서 치료를 부가적으로 받고 싶어 하시는 관광객분들한테는 그 원데이 이게 술식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루 종일 걸려서도 안 되고 맥시멈 한 4시간 물론 성형외과 수술은 다릅니다. 성형외과 수술은 아예 목적을 두고 들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 이틀은 병원에 있고 그 다음 또 통원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다르긴 하지만 물론 오늘 간 병원도 성형외과도 있고 피부과도 있고 한데 대만, 일본, 중국 타겟으로 하시는 인접 국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피부 쪽이 요새는 환자 수가 정말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제안을 드린 거죠. 모든 병원이 다 피부과를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다른 데는 또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할까요? 강남에 있는 어떤 정형외과는 요새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 병원은 이제 줄기세포를 활용한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굉장히 탁월한 그런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인데 그 병원 같은 경우는 1년에 반 이상을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병원을 알리는 그런 일을 직접적으로 지금 병원에서 대행사를 끼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그만큼 환자도 많이 몰리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의용급은 불가능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병원급 이제 국제팀을 구성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투자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리턴되는 환자 수로 보답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병원급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의원들은 뭘 해야 돼요? 일단 의원들은 여러 가지를 한다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주력 과목에서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술식 중에 주력 술식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술식이 어느 나라에 맞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내부에 의료진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이제 홍보를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짜임새 있게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인력이거든요. 이제 의원급은 다 그렇진 않지만 규모가 작은 의원 또 규모가 큰 의원이 있거든요. 규모가 큰 의원은 실제로 병원급과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급에 준한 부분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규모가 작은 의원인데 외국인 환자를 받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면 이 진료는 정말 외국인 환자한테 진행이 잘 될 것 같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분석을 하셔야 되고 해당 타겟 국가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부분을 사이트에 자체 SNS도 그렇고 아니면은 어떤 외부 OTA라 그러죠 온라인 플랫폼에 등재를 하셔가지고 알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게 아주 기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과정이 다 어렵겠지만 홍보 전략도 엄청 중요할 것 같거든요. 병원마다 자체 인력을 두시고 하시는 곳은 그래도 퍼포먼스가 좀 나는데요. 그렇지 않고 원장님
원장님 뭐 혼자서 혹은 실장님 한 명 두고 하시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솔직히. 그런 데는 차라리 제대로 된 업무를 하는 업체를 찾아서 그 업무를 의뢰를 하셔서 맡기고 한 몇 개월 정도 하신 다음에 피드백 이제 나오는 걸 보시고 계속 할지 아니면은 좀 수정 보완해서 다르게 할지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하셔야죠. 의원급은 그런 인력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이제 받으시는 게 빠른 기간 안에 뭔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오늘 왜 오셨어요? 제가 서울시 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원만 오늘은 오는 게 아니고 의료 관광에 대해서 이제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공청회가 있어서 모이게 됐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건가요? 오늘은 기존에 이제 의료 관광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된 지가 한 16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고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에 만들어 그런 이제 제도들을 좀 손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업계에서도 각자의 입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동의 그런 이제 가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가장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시간인 거죠. 대표님 생각에는 어떤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는 건데 외국인 환자 정의부터 좀 개선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이제 기존의 건강보험에 침범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 환자 정의를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 중에서 거소증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외국인 환자로 카운팅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다른 여러 나라들은 외국인이면 외국인 으로 카운팅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외국인 환자 기준을 정확하게 정할 수 있다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뭐냐면 병원에서 수납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확인을 해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인지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바로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온라인으로 즉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 기준을 수납할 때 기준으로 이 사람이 건강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으면 무조건 외국인 환자로 카운팅을 해서 진행을 하자라고 하면 장점이 많이 생기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환자 통계에 정말로 실제 외국인 환자 수가 카운팅이 못 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카운팅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럼 우리나라의 의료 관광 시장이 더 실제화되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거소증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외국인 환자가 지금 카운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서 좀 더 사업에도 도움이 분명히 될 것이다. 이 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건강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 1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병원 측 입장에서 또 필요한 제도적 변화가 있어요. 병원에서도 이거를 환영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이제 댈 필요가 분명히 있다.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의료관광 시장에 외국인 환자가 점점점 많이 늘고 있는데 의료관광의 특성이 뭐냐면 환자 한 명당 통역사 한 명이 붙어야 돼요. 근데 외국인 환자는 많이 늘어났는데 환자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코디네이터 의료 통역사는 그렇게 많이 늘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인력 공급이 딸려서 시간당 페이가 너무 높아졌어요. 예를 들어 러시아의 경우 1시간당 2만 원 정도였던 아르바이트 비용이 지금은 뭐 4만 원 심지어 5만 원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어떤 환자들은요 뭐 1시간 2시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통역 내용이 필요한 내용이 아닌 환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 환자를 진행할 때 정말 과도한 그 통역 비용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보자면 아예 좀 포기해야 되는 환자 케이스들도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면 하면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특히나 유치 사업자들은 더 그렇죠. 네. 직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도 있지만 직원이 다른 일로 바빠서 외부 통역사를 써야 되는 일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언어가 제가 채용한 언어도 있지만 채용하지 않은 언어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의료관광이 점점 발전하려면 인력을 많이 수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갑자기 없는 인력을 만들 수는 없는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보완할 수 있는 층이 있는 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유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유학생들이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이 의료 통역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유학생 신분으로는. 그냥 워킹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하건데 이건 병원도 유치 사업자도 동일하게 이것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환자 통역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이제 법적으로 보완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소정의 교육을 통과한 후
외국인 환자 업무를 볼 수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일하고 세금도 내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일을 정당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널을 좀 열어줬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무부 소관이겠죠. 왜냐면 이건 비자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뭐 국세청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모두의 그런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제가 꼭 이것도 좀 수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게, 일단 우리나라에 오는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지금 입국장에서 좀 대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거의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패스트 트랙이 입국장이 없는 나라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중국과 베트남 또한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유료로 먼저 입국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 걸 얘기합니다, 패스트트랙은. 근데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 공항은 이제 공평성, 공공성 이걸 중시하기 때문에 그걸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 환자들은 중증 환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게끔 이 부분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건 이미 이거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이전에 입국장에 의료관광 입국 창구라고 그래서 운영을 이미 했었어요, 당시.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도 자체가 휩쓸려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창구를 운영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창구 하나, 예전처럼 똑같이 의료관광으로 비자를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경우, 관광 비자를 갖고 들어오면서 거기를 통과하는 거 할 수 없죠. 근데 지금 단계별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돈만 내면 빨리 통과하게 해주자. 요거는 공론화해서 나중에 진행하도록 하고, 의료관광 비자를 가지고 온 사람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 비용을 내고 그 창구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제 곧 공청회가 시작이 되고요. 저는 이제 2시간 동안 열심히 서울시뿐만 아니라 의료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한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